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종목들이 내일장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김동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좀 밀렸는데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사실 많이 갔기 때문에 네. 3,000포인트 이상의 상승은 지난번에 상승할 때 보면 하루에 120포인트씩 이렇게 오르던 장이 한 3일 정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정 너무 지나친 과열 양상이 식혀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어쨌든 경기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도 경기 회복을 이제 시세에 다 반영했다 이렇게 보고요. 지수의 상속도가 너무 빠른데다가 정부가 지금 사실상의 지금 증권 대출을 이용한 신용 매수를 하기가 좀 어렵도록 지금 사실상 각 증권사의 창구 지도에 나선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모습이라서 이 신호는 사실상 테이퍼링에 가까워요. 물론 모든 예금이나 대출이나 이걸 막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사실상 이런 대출을 막지는 않았어도 증시에 한정해서 과열된 주가 상승이나 주가 과열을 막으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에도 기간 조정의 모습은 좀 어쩔 수 없다 이런 판단이고요. 특히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오늘 파기환송심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재가 노출이 되면서 좀 하락하긴 했는데 아마도 과거에도 이 대세 상승장에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빠지면은 저점이 나오던 것이 이제 통계적인 데이터들이다 이렇게 볼 때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한 2,900선 정도 전후 그 정도 언저리에서는 사실은 3,000포인트 하단부터 이제 하락 속도가 좀 더뎌질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노리고 있었던 종목이 있다면 우리나라를 둘러싼 큰 악재들 두 가지가 지금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라 이 종목들 이제 선별적으로 여러분들 사고 싶었던 종목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되고 어차피 공매도가 재개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지난해 3월 이후에 너무 지나치게 계속 10개월간 상승했던 것에 대한 기간 조정도 필요해서 장세는 당분간 한 2달 정도 저는 기간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개별 종목 장세는 계속 그래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지수 관련 종목들은 조금 지금은 당장은 조정이 이어질 것이라서 관망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과열된 시장 속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고 사고 싶었던 종목들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좀 관망하는 심리로 개별 장세에 좀 주목하면서 개별 모멘텀들 잘 짚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바로 출발해 봐야겠죠. 그 전에 지난주 매니저님 적중률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요. 네, 무려 90% 기록해 주셨습니다. 10종목 중 9종목의 흐름을 맞춰주신 건데요.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어떤 키워드들이 올라왔는지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위 반도체 대장주 올라와 있고요. 2, 3위 연달아서 코로나19가 오늘도 두 군데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스템 반도체 자리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테마가 오늘 5위, 6위 연달아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7위 차지하고 있고요. 또 CMO 관련해서 8위를 차지했습니다. 정치 테마주 오늘도 9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 새롭게 유선방송 테마가 1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 종가 상황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약부합권에서 흘러가다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또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3%대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상승하는 여력을 보이다가 결국 종가는 2.74% 밀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반면 필룩스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상한가 안착하면서 마무리했고요. 지니틱스 웨어러블 업체죠. 오늘 6.21%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현대위아 오늘 11%대 급등 보여줬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CIS 20%대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오늘 조정장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24%대 상승했고요. SK케미칼 CMO 관련해서 아스트라제네카 호재가 작용하면서 7.58% 상승했습니다. 오리엔트전공 이재명 테마주 내에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죠. 9.6% 상승했고요. LG헬로비전은 오늘 LGU 플러스 호재 작용하면서 자회사로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종목씩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삼성전자 오늘은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내리면서 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주들 오늘 악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오늘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아마 반등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삼성전자. 네. 악재가 이제 노출이 된 거고요. 과거에도 그 CJ그룹이 그랬고요. SK그룹이 그랬었죠. 회장님이 구속되고 나서 주가 빠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들도 많았고, 그것은 그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어떤 업황이라든지 경기 사이클과 관련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악재를 맞아서 삼성전자 빠졌지만은 네. 최근 들어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 정도 빠졌기 때문에 네. 아마도 오늘 재료 노출하고 나서 아마 내일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 재료가 노출이 됐었고 많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는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7년인가요? 구속이 됐었죠. 그때 네. 주가 흐름은 어땠나요? 지금이랑 좀 차이가 있었나요? 네, 2017년도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타격은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판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게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경기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은 경기 이제 회복이 백신 투입으로 되면서 아마도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경기가 계속 좋을 거예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과거에도 IT주들이 경기가 좀 선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소재 부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올해 9월 정도 전후까지는 최근에 찍었던 고점을 한 차례 정도는 다시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네. 많이 빠졌다고 그러면 놀라시지 마시고 또 제가 이 삼성전자를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지 않은 지가 꽤 됐거든요. 제가 차트를 잠깐 보시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지난 작년이죠. 3월 이후에 삼성전자만 한 6개월 가까이를 계속 좋다, 베스트 종목으로 이 시간 통해 소개를 드렸는데 최근 한 2달 정도는 더 이상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쨌든 향후에 어떤 이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계신 그 비중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실 줄로 알고 네. 오늘 삼성전자 급락했는데 또 이종 부회장까지 구속되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까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반도체 경기나 이런 부분은 적어도 올해 그 9월달 정도까지 괜찮기 때문에 이거는 최근에 찍었던 최고점 한 차례 정도 경신이 있을 거니까 너무 두려워는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이 삼성전자는 살려면 우리 경기가 어렵고 또 코로나 지속되면서 불확실성이 큰 자리에서 좋은 가격,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호재도 많이 노출이 돼 있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호재 중에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인텔이 이제 발주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약간 찌라시 돌면서 올랐던 거라서 그렇습니다만 경기 회복의 흐름을 타고 반도체 경기의 호조를 타고서 아마 정고점 가는데 포인트는 이 삼성전자는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 이 자리 그러니까 7만 원 이상부터는 사실 매수의 타이밍이 좀 늦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결국 이렇게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님 너무 또 얼어가지고 큰일 났다 하면서 매도하지 않고 침착하시면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좀 주변 지인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자의 관점으로 좀 유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2위를 차지한 셀트리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지난주 급락 후에 일제히 상승했다가 다시 그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요.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셀트리온은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국민적인 기대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나온 그 발표된 내용이 이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하고 항상 이 비즈니스라는 그 사람들은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물론 이제 비전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성과에 대한 자신이 없을 때는 이렇게 너무 앞서가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차트를 지난번 보면서 거의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면 이 자리가 제가 그 지난 시간에서 나왔었죠. 한 달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놀부 고점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게 뉴스들이 막 나오고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 이 빨간 선 보이실 텐데 여기가 이제 대기권이라고 생각하면 올라오게 되면 정말 팔기 싫은 자리입니다. 네, 욕심이 나서 못 팔게 되는 자리거든요. 거기다가 정고점도 넘어갔지, 치료제의 기대감도 있지, 여러 가지 또 승인, 국내에도 이제 승인이 날 것이다, 판매 승인이 날 것이다, 긴급 승인이 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가득 차 있을 때가 고점이고 오늘 지금 장중에 오르는 척하다가 종가에 갖다 밀어버렸거든요. 네. 이 종목은 이 고양 앞으로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5만 원 정도 전후에 지나는 셀트리온은 고양 앞으로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회사가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저희 셀트리온이 얘기했던 치료제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은 사실 디스카운트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맞고 그래서 스탑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아직 악재를 소화하려면 좀 더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이번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다음으로는요. 4위를 차지한 지니틱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약 2조 3천억 원의 웨어러블 업체인 핏빛을 인수했다는 소식으로 스마트워치 업체인 지니틱스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내일장에서 상승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네, 이 종목은 뭐 여전히 그 재료는 살아 있고 구글이 그 웨어러블을 인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앞으로 이 웨어러블 기기도 상당히 그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국방이나 이런 데 보면은 소위 그 왜 우리 그 게임이나 이런 데 볼 때 그 이 아머라 그래서 소위 로봇처럼 왜 피부도 이 소위 방탄으로 돼 있는 걸로 하고 마치 로봇을 입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시장이 그게 이제 웨어러블이거든요. 미래 전쟁은 이제 사람이 하는 전쟁이보다는 기계가 하는 전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소위 우리나라도 그런 그 소위 이 우리 육군들 있죠. 네, 그 전투병들이 입을 수 있는 아머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이 소위 입는 웨어러블 기기들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우주 시대와 같은 형태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특히 이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에 유행을 하면서 아마도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공중에 떠다니고 이러면 우리 우주인처럼 이렇게 뭘 쓰고 다녀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고 그게 바로 웨어러블이라서 저는 이 트렌드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가야 될 그런 방향과도 같고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오늘 지니틱스가 물론 고점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맞았지만 트렌드는 이어지면서 아마 내일이나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웨어러블 산업도 전망 좋고 이 지니틱스 아직 재료 살아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종목 이번에 살펴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우주산업과 관련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우주산업이 새로운 혁신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조정장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했습니다.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대한민국이 자랑했던 산업 거의 다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전기전자 그리고 뒤를 이어서 스마트폰 그리고 또 얼마 전에 2차 전지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또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CMO 이것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산업으로 성장을 해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네. 대한민국이 세계 1등 못하는 첨단 제조업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우주 산업이요. 예, 우주 항공 산업입니다. 근데 네. 중요한 것은 이 우리나라의 그 우주 항공 산업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소위 다들 안 된다고 했던 5세대 전투기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제품이 곧 이제 완성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럴 정도고 거기에 핵심적인 그런 그 소위 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레이더이거든요. 네. 그것도 미국이 기술을 의회가 원래는 이 기술 이전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안 해줬습니다. 의회가 야 그거 저 한국 넘겨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열받아서 또 우리가 개발 직접 해버렸는데 결국 이것이 성과를 내면서 예를 들면 하나 시스템이 개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앞으로 3, 4년 후가 돼서 우리나라가 KF-X 전투기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한 200대 정도만 생산하는 타이밍이 되면 한국은 세계적인 우주 항공 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우주 항공은 앞으로 인간이 이제 지향하게 되는 어떤 새로운 신 영역이고요. 또 그런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예를 들면 스페이스X라고 아시죠? 바로 테슬라가 진행하는 그런 스페이스X 사업도 결국 우주 산업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그 핵심 역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미래 성장 산업에서 뭐 바이오 이런 세대는 벌써 이제 늙은 산업이 되어버렸고 진짜 신성장 산업, 전기차도 이미 다 갔고요. 이제 우리가 진짜 성장 산업을 해야 되는 우주 항공이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캔코는 그 의견 드리도록 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캔코 이렇게 기억하면 어렵고요. 네.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 그렇죠? 우주 항공이란 뜻이죠. 그래서 에어로스페이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뭐 반도체, 전기전자, 2차 전지, CMO 1위하는 산업들 상당히 많지만 이 우주 산업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우주 산업과 관련해서는 기대감으로 가는 거지 실적이 나오기까지는 솔직히 수년이 걸리잖아요. 그럼 네. 주가도 좀 기대감으로 많이 가게 될까요?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회사로 따지면 하나 시스템이나 네. 또는 그 한화도 이제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한국 항공우주 이런 회사들은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가 소위 차세대 전투기 개발하고 또 앞으로 혹시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레이저를 이용한 미사일을 소위 얘기해서 떨어뜨리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대한민국이 이제 사실 우리 국방력이 없으면 말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엄청난 투자를 진행을 하면 특히 우주 항공 부분에 대한 이 한국 국방부의 투자가 많기 때문에 이 산업이 아까도 말씀 성과를 이미 내고 있다라는 점을 볼 때 그냥 꿈이다. 라고 생각하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우리 회사들은 탄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역량뿐만 아니라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오히려 과거에 2차 전지 있었습니다. 네. 그게 1등 할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물음표를 돌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그때보다 속도가 나가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또 차세대 전투기와 관련해서 이 산업 실적 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빠르게 다음 종목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8위를 차지한 SK케미칼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미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위탁 생산을 하는 SK케미칼 주목받았습니다. 내일장에서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이 종목은 일명 이제 여기서는 잘 쓰이지 않지만은 이렇게 되돌림 고점을 해서 전고점 근방까지 올려서 이거 이제 마지막 그 팔고 나오는 그런 작업 중에 사실 이게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승인이 이루어지면은 결국 우리나라의 생산이 늘어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미 그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사실 미국도 그렇고 거의 끝나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는 판단이고요. 이 종목은 스탑 의견을 드리고 대략 40만 원 근처 언저리, 전고점 근처 언저리에서는 비중 축소 대응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좀 중가에 올랐는데 아마 내일 10초 정도의 갭으로 뜨고 나면 또 거기서 매물을 많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서 보수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스탑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제 나머지 종목들 의견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면요. 오늘 자율주행 관련해서 현대위와 CIS 제외하고 나머지는 고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 중 어떤 종목이 베스트일까요?
네, 오늘 그 말씀드릴 종목은 LG 쪽에서 LG 그 헬로비전이 있습니다. 네, 이름도 아주 요즘 같이 장이 좀 어려울 때 이렇게 인사해주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헬로하고 인사하는데 네. 이게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OTT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쪽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이제 소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쪽을 통해서 소위 그 드라마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많이 유통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그 안에 우리나라가 더욱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과정에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국의 한류 콘텐츠들이 이 음악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또 드라마나 영화들이 많이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한류의 폭발적인 어떤 성장과 함께 관련한 비즈니스들은 상당히 많은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헬로비전도 그런 내용을 소니와 또 작업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 주요 저항선을 돌파를 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많이 올라 있는 삼성전자나 LG화학이나 전기차, 반도체, 5G, 그다음에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미래 산업을 추구하고 가는 아직도 시세 반영이 되지 않는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섹터들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헬로비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고 의견 드리도록 하고 매수는 이제 오늘 종가 금방 4,700원대에 하고요. 목표치는 1차적으로 이 종목 목표치 6,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보이는데 차트로 봐서는 훨씬 더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중기적으로 아마 연말께쯤 되면은 제 판단으로 한 7,000원 정도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손절 라인은 좀 짧게 4,200원 정도 전후에 좀 넉넉하게 잡고 대응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OTT에 대한 긍정적 전망 제시해 주시면서 LG 헬로비전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네, 오늘 혹시 무료 방송에서도 만나뵐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월요일은 무료 방송을 좀 쉬었는데 오늘 지수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또 특히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 후 4시 10분부터 무료 방송 진행할 테니까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시 10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고엔스탑은 김동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